인사이드의 루디라고 합니다. 첫 인사부터도 조금 어설펐지만 지금도 조금 어설픈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팀 피처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라떼아트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네이버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모임이라든지 라떼아트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해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입장에 라떼아트를 배우시는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무 피처나 드렸을 때 그냥 그 피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라떼아트 연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피처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처가 얼만큼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 그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미용을 하고자 이제 가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미용사 분들, 기타 이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공이든 아니면은 뭐든 간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기술 습득에 대해서 기술 습득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피처가 굉장히 많은데 서론이 좀 길면 안 되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피처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피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어디가 다른지를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손잡이 모양 이런 것들만 보고 좀 구분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손잡이나 아니면은 이 피처의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주둥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처 주둥이라고 하고 스파웃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파웃의 그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유량이 나오는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우유가 커피에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진 그 위치 자체의 포인트를 잡는 이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스파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으로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스파웃 같은 경우는 좀 날이 좀 많이 서 있는 상태고요. 이쪽 스파웃 같은 경우는 날이 좀 약간 꺾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떤 디자인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 스파웃의 디자인의 형태.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디자인의 형태가 좀 다르죠. 이건 이제 뾰족하고 좀 더 깊게 V자 형태로 많이 파여 있는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모타 피처라고 하는,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모타 피처라고 하는 이제 이 스파웃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앞이 주둥이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피처들을 간혹 보실 수 있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피처가 주둥이 입구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라떼아트가 좀 하기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결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테일한 결이 들어가는 그런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 국가의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없는 좀 약간 투박한 그런 그림들을 예전부터 좀 많이 선호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동양권 같은 경우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대만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좀 섬세하고, 그래서 그런 섬세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피처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해서 피처를 구매를 해서 튜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처는 WPM에서 나온 피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시면 멜바 커피라고 써져 있죠. 이건 이제 호주의 멜바 커피 쪽하고 이제 콜라보해서 이제 마크를 찍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WPM 이제 대만의 밀크 그라이더라고 하는 이제 라떼아트 팀과 콜라보해서 만든 이제 또 WPM사의 이제 피처죠. 그렇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용량도 똑같고 주둥이 이 스파웃의 모양도 똑같고. 근데 얘는 이제 450ml짜리고 얘는 600ml짜리 피처입니다. 이 600ml짜리 피처하고 450ml짜리 피처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요즘 WPM 피처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고 예쁘니까,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좀 약간 사선으로 앞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라떼아트 잘 될 거다. 뭐 물론 잘 되죠. 예, 잘 한다면 잘 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보시면은 얘는 450ml짜리고 얘는 600ml짜리 피처죠. 그러면은 이 어떤 그 원의 이 공간의 넓이, 그리고 담기는 우유의 양,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흔들어서, 얘도 흔들어서 결아트라든지 아니면 결이 있는 그림들을 낸다 라고 했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10의 힘으로 흔들어야지 물줄기가 그만큼 잘 흔들리고 결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는 폭이 적기 때문에 10의 힘으로 흔들지 않고 8이나 아니면 7의 힘 정도로 수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딱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살살 흔들어도 얘 같은 경우는 10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샤프형하고 라운드형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제가 좀 튜닝을 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주둥이 스파웃이 조금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정 피처, 호마트사에서 나온 이제 순정 피처고요. 얘는 호마트에서 나온 이제 제가 이제 펜치로 여기를 찝은 튜닝 피처입니다. 약간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려고 만든 피처고요. 자, 그러면 피처를 어떤 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홈 아트 피처죠. 뭐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가장 무난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피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피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피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 스파웃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손잡이의 이 중심, 이 중심 자체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한 요렇게 뭐 약간 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구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거에 되게 조금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대문이라든지 뭐 이런 그릇상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발품을 팔면은 그만큼 더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내가 좀 더 결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스파웃 부분을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그리면 되는데, 피해야 될 피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한 피처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 버라트라든지 아니면은 로제타라든지 남들 되게 멋있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그리시려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량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익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 먼저 좀 기초를 좀 먼저 다지고 나서,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그림들을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깐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를 선택하실 때 너무 뾰족한 피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튜닝이 돼 있는 피처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은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튜닝을 많이 해가지고 판매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피처가 있는 반면에 그 라떼아트를 자기 자신한테 맞게끔 튜닝을 해가지고 자신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판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판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초보분들이 간단한 그림부터 아니면 디테일한 그림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피처인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튜닝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우려가 되니, 피처를 선택하실 때는 욕심을 내서 어려운 그림들을 나는 그리고 싶다, 이걸 먼저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가장 일단은 무난한 그런 그림들을 먼저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피처 먼저 선택을 하신 후에 그 그림으로 연습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릴 때, 이 피처 가지고는 조금 좀 한계가 온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직접 튜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잘 아시는 바리스타 분한테 튜닝을 부탁한다든지, 튜닝이 돼 있는 피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양하게 피처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카페에서 피처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먼저 제가 추천하는 그냥 이 홈아트 아주 가장 무난한 피처로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난이도 있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피처를 변경해 가지고 또 한번 그려보시고 이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가지 피처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찍어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